각질 층위에 존재하는 피부 장벽, 각질 세포간 지지를 공급해주는 게 보습제 역할인 거고, 그게 과량 공급했을 때 피부에 공급된 유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피부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은 기름입니다. 기름. 화장품에 들어간 오일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보습제를 바르고 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한 상태, 지루성 피부염 상태, 접촉성 피부염 상태에서 더 예민해지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습니다. 가장 흔한 얼굴 피부 질환이 지루성 피부염이지만 본인은 정작 지루성 피부염인 걸 모르죠. 보통 얼굴에 트러블이 자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나는 원래 피부가 민감해, 민감성 피부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점점 붉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모공이 점점 커지고, 얼굴이 점점 노래지면서 나는 민감성인데 왜 얼굴이 자꾸 변하지?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만성화되는 과정이죠. 여기서 문제는 지루성 피부염이 오래되면 만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인 걸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는 피부염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다가 피부과를 가면 갑자기 뒤집어졌으니까 접촉성 피부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접촉성 피부염? 그러면서 보습을 듬뿍 해주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보습을 충분히 해주십시오, 자주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듣죠. 그런데 접촉성 피부염은 낫지 않죠.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바르고 잠시 좋아졌다가 또 예민해지고, 나 민감성이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환자분들이 내 피부 질환은 도대체 무슨 질환일까? 라고 피부과를 여러 군데를 전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주변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나 얼굴 민감성인데, 혹은 나 접촉성 피부염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꼭 이야기하는 게 바로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썼더니 나 피부 너무 좋아졌어. 나 이 화장품 썼더니 트러블 싹 들어갔어. 이런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든요. 왜? 피부과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해주지 않고 스테로이드만 주거나 보습제를 듬뿍 바르라는 이야기만 듣거든요. 그리고 피부과에서 처방해주는 MD 로션을 발라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화장품을 추천하게 되면 그 화장품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써봅니다. 그런데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화장품을 발라도 낫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화장품을 써서 좋아졌다고 하는 분은 사실 본디 피부가 민감성이 아니라 저항성 피부, 뭘 발라도 피부가 안 좋아지지 않는 매우 좋은 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피부가 발랐더니 더 좋아진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타고나길 좋게 타고난 분들은 뭘 발라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걸 바로 저항성 피부라고 하죠. 그런데 민감성 피부, 지루성 피부염은 저항성 피부와 반대로 뭘 발라도 쉽게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추천받은 화장품을 써도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화장품을 추천하는 분은 내가 발랐는데 좋으니까 당연히 남들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걸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나는 썼더니 좋아졌으니까 너도 쓰면 좋아질 거야. 그런데 화장품에는 정답이 없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화장품에서 1등 화장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샤넬이에요, 시섀도우예요, 설화수예요. 뭐가 가장 좋은 화장품이죠? 뭐가 가장 트러블을 잘 잠재우죠? 병원에서 파는 MD 화장품,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 이런 게 제일 좋을까요? 실제로는 화장품은 사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고 제조하는 분들은 마케팅이 90%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화장품을 팔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 효과는 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얼굴 피부염으로, 혹은 얼굴 민감성 피부염으로, 혹은 얼굴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피부과에서 지루성으로 다시 진단을 받은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화장품에 돈 수백만 원 썼어요, 집에 화장품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레이저도 받았더니 피부가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지루성 피부염인 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럴 때 지루성 피부염을 가장 빨리 진정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충격적이게도 보습제, 화장품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체했어요. 그러면 밥을 더 먹어요, 덜 먹어요, 안 먹어요? 심하게 체했을 때는 굶으면 속이 편해지죠. 혹은 죽을 먹거나. 근데 죽 먹기보다는 굶으면 속이 편해지는 겁니다. 설사를 죽죽 하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굶으면 소화 쪽은 좋아지는 겁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가 트러블이 생겼어요. 굶어야 안 굶어요? 굶어야 됩니다.
피부를 굶기는 방법은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보습제를 줄이고 적게 쓰는 겁니다.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얼굴 피부염, 얼굴 지루성 피부염, 얼굴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은 보습제를 쓰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도 제 환자분이 계실 텐데 보습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는 적게 쓰라고 하죠. 이건 치료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보습제를 적게 쓰거나 안 쓰거나 하면서 치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습제를 적게 썼을 때 피부 자체의 염증 반응이 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민하고 심하고 이런 환자분들만 보는 저 같은 사람이 보습제를 안 쓴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치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치료할 때 환자분들이 보습제를 안 쓴 것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뒤집어질 거야, 피부가 난리 날 거야 라고 하는 난리가 나나요? 안 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습제를 안 쓴다고 해서 피부가 망가지거나 하는 일이 없습니다. 살짝 건조하다가 피부염이 좋아지면서 건조함이 사라지거든요. 늘 얘기해드리지만 보습제를 안 쓴다, 화장품을 안 쓴다고 해서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촉촉함이 덜하고 약간 건조할 뿐이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보습제를 안 쓴다고 해서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건조한 것 뿐이죠. 그러면 화장품에 대한 환상을 한번 또 제거해 볼까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죠? 화장품은 대부분 보습제입니다. 수분과 유분을 섞어서 만든 보습제가 화장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장품을 20년 동안 발랐어요. 그럼 피부가 어때요? 촉촉해졌죠. 그런데 보습제를 하루만 안 바르면 건조해, 안 건조해? 건조하죠. 여자분들이 오늘 화장품 안 바르면 어떻게 돼? 얼굴이 엄청나게 당기죠. 그동안 발랐던 화장품도 어디로 가고 하루만 안 발랐는데 당겨요. 말이 안 되죠. 수분은 계속 공급됐잖아요. 그러면 피부에 꽉 찬 수분이 하루만 안 바르면 뭐 10%만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만 안 발라도 논바닥 갈라듯이 쫙쫙 갈라집니다. 수분은 어디 갔어요? 다 날아간 거죠. 즉 우리가 바르는 보습제 효과는 사실 하루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하루만 안 발라도 건조해지는 게 보습제의 현실인 거고 피부에 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발라서 하루 좋고 안 바르면 다음날 또 건조해지는 겁니다. 유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쌓이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피부를 전체적으로 좋아지게끔, 피부를 촉촉하게끔 피부의 유분을 만드는 과정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발라서 잠시 유분을 공급해주는, 즉 각질 세포간 지질을 넣어주는 게 보습제 역할인 거고 그로 인해서 수분 증발을 줄이는 게 보습제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습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에 엄청나게 많이 침투를 해서 촉촉하게 유지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화장품이 표피층을 통과해서 진피층까지 가는 비율은 1%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많이 들어가면 트러블이 생기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도 하거든요. 즉 기대와 달리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각질층에만 머무는 게 보습제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질층에 존재하는 피부 장벽, 각질 세포간 지질을 공급해 주는 게 보습제 역할인 거고 그게 과량 공급했을 때 피부에 공급된 유분으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피부 트러블의 가장 큰 원인은 기름입니다. 기름. 화장품에 들어간 오일 성분이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보습제를 바르고 하게 되면 피부가 예민한 상태, 지루성 피부염인 상태, 접촉성 피부염인 상태에서 더 예민해지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얼굴이 갑자기 뒤집어졌어. 그런 경우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고 양을 줄이십시오. 화장품을 얼굴에 크림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하는 것들을 하나로 줄이고 그 양도 줄여보십시오. 과감하게. 그러면 피부가 편하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살짝 건조하지만 그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부가 염증 반응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양도 줄여보십시오. 절반 이하로. 그러면 피부가 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접촉성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이 심해졌을 때는 급성 습진 반응이거든요. 이때 화장품에 들어간 유성 성분이 염증 반응을 더 유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더 바르고 하면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중증 지루성 피부염이나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은 보습제를 많이 바르면 더 가려워서 미친다고 하시고 더 빨개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극단적으로 심한 경우에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안 바르게 되면 더 편하다고 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즉 염증 반응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지루성 피부염이 너무 심하다고 한다면 보습제 양을 줄이고 개수를 확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피부가 편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